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택 때문에 남편과 갈라서려고 합니다. 9살 먹은 아들 하나 때문에 그동안 100번, 1000번은 더 망설였는데요. 이제는 정말 갈라서려고 합니다. 제가 시댁에 첫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시모 눈에는 잘나신 아드님께서 저같이 하찮은 여자를 4년씩이나 쫓아다니다가 3년 동안 연애를 한답시고 저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그동안 무척이나 보기가 싫었다고 첫 만남부터 제게 언짢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먼저 연애 시절을 얘기하자면 지금 남편이 먼저 취업을 하고 저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아들 보고 빨리 결혼하라며 취업 준비하던 저를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으셨죠. 저도 바보 아니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공기업에 입사한 뒤엔 더 기고만장해지셨거든요. 시부모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 즉 제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하지 못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취업 준비 중일 때 남편에게 네가 너무 순진해서 그러니 저 말고 다른 여자 만나보라고 얘기하셨고 남편은 그때 저에게 그걸 사실대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 저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외면한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됐었어요. 저도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연애 기간이 있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저를 워낙 좋아했던지라 둘은 굳건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30살이 넘은 나이에 결혼식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허례허식 같은 결혼식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나 하고 예물과 예단 등등의 것들은 일체하지 않고 시작하자고 그렇게 신랑하고 합의하고 양가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니 예식은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시댁에선 시모께서 그건 절대 안 될 소리라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하지만 신랑의 의지도 워낙에 확고하니 더는 말씀을 못 하셔서 결국엔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완전히 대놓고 깔보고 무시하고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 짧은 생각에는 말이죠. 결혼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게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폐를 안 끼칠래야 안 끼칠 수가 없으니까 예식 같은 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은 전혀 없이 매우 단촐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적금으로 모아놓은 돈 5천만 원 하고 신랑이 모아놓은 3천만 원 갖고 투룸에서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요. 설령 아무리 부모님께서 돈이 많다고 하시더라도 부모님이 그 연세까지 어렵게 벌면서 모아두신 돈일 텐데 자식된 도리로 그런 귀한 돈을 탐내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만큼 키워주셨으면 됐지 무슨 부모님 상대로 얼마나 얻어먹으려고 그 나이가 돼서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렇게 소박하지만 나름 당당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긴 합니다만 저희 둘이서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동안 말로만 들어오던 시자가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지에 대해서 시모께서 저토록 몸소 보여주시는데 출산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손주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루 이틀에 한 번은 먼저 전화를 하셔선 날씨가 더우니 나가지 말아라. 아기 분유 몇 미리 먹이니? 아기는 몸무게가 몇이니? 너무 마른 거 아니니? 잔소리나 간섭이 좀 심했죠. 주말엔 더 빠지지 않고 오셨는데 그 주엔 전화하셔서 이번 주는 날이 너무 더우니 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육아에 일에 좀 쉬고 싶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시부모님 오시면 식사 챙겨야지 얘기도 들어드려야지. 솔직히 보통 일 아니잖아요. 아가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전화가 오더니 수박을 샀는데 너무 맛있더라. 양이 많으니 일요일 아침에 갖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가 싸우신 반찬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건 지난번에 뽑은 파다. 이번에 사온 수박이다. 직접 갈아서 얼린 마늘이다 등등. 네, 직접 해다 주신 반찬 정말 감사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시더니 이거 봐라. 남편 있는 애가 냉장고가 왜 이 모양이냐. 여긴 비었고 여긴 닦아야겠고. 그날은 정말 피곤하고 힘이 없는 날이었어요. 제가 힘없이 서 있다며 젊은 애가 체력은 또 왜 이 모양이냐며 잔소리를 하셨죠. 시어머니한테 대하는 게 기본이 안 되어 있다나요? 수박에 반찬에 싸들고 온 사람한테 맥 빠진다고요. 기분 상하신다면서 그 길로 문 닫고 가버리셨어요. 제가 언제 반찬을 부탁했나요? 마늘을 부탁했나요? 그냥 쉬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기분 상하신 상태로 가신 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싫어하니 이젠 며느리 눈치 보여서 오라고 하기 전까진 다시는 안 가겠다.
제가 먼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기 전까지 얼굴도 안 볼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어쩌겠어요. 저드려야죠. 제가 시댁에 전화하니 시모는 왜? 뭐 때문에 전화했냐? 면서 아주 역정을 내시고 그렇다고 또 전화를 안 하면 신랑에게 쟤는 며느리란 게 시모모에게 한 번도 전화를 안 하고 꼭 어른인 내가 먼저 수화기를 들게 만든다. 라면서 온갖 안 좋은 말씀을 다 하시고는 나중에 저를 바꾸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또 한바탕 늘어놓으세요. 그리고 명절에 시댁에 가잖아요. 그럼 불만이 있으시면 말로 하시면 될 걸. 아니, 제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됩니까?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시며 입을 꾹 닫고 말씀은 일절 안 하시고 아예 일도 안 시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으면 즐기겠지만 여러 가족들 눈치도 있고 저에게는 2살이 많은 시누이가 있는데요. 시모께선 저 들으라며 큰 소리로 그 시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시댁에서 일 시키면 모진 시모라고 인터넷에다 글을 막 올린다고 하더라. 제가 그랬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진짜 뵐 때마다 사람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괴롭히는데요.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하고 있는데 출산을 하고 회사를 계속 다닐 거라면 눈치 보여서 어떻게 출산휴가를 계속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낳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출근을 해야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그걸 가지고도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저 어린 것을 놔두고 일을 다니다니. 어찌서리도 모질까? 자식이 눈에 밟혀서 일이 손에 잡히기나 하나? 하지만 시모는 그토록 손자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도 한 번도 아이를 봐준 적은 없어요. 제 새끼 제가 더 걱정하고 사랑하지.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없답니까? 제 자식 잘 키우려고 돈 벌러 나간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제가 정말이지 그동안의 고초를 말로 다 하자면 진짜 백과사전 몇 권을 써도 쓰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 남편을 그만큼 키워주신 분인데 제가 잘 해야죠. 저는 어차피 살 거 좋게 마음 먹고 최대한 시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엄청 악쓰며 살았어요. 큰 소리 내봤자 저만 손해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에 친정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 선고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는데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한 말이 진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희 집안 혹시 암이 유전 아니니? 전 사실 이때만 해도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모의 그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 암으로 세상 뜨려거든. 너 혼자서만 조용히 가거라. 괜히 내 아들까지 고생하게 만들지 말고. 암에 걸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힘들고 또 네가 아프다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주위 사람들 못 살게 하는 일인지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우리 귀한 아들 짝으로 와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니?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고 못 해드린 게 많아 안타까움 투성인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족이 이런 상황에 할 말인가요? 저도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아마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걸린 거고요. 제가 아프게 되면 아이 아빠를 아주 정말 못 살게 굴다가 세상 뜰 겁니다. 왜 내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린 걸 가지고 혼자서만 아파해야 합니까? 저는 진짜 악착같이 오래 살아서 아이 아빠 옆에서 엄청 힘들게 만들다 세상 뜨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에게 온갖 거짓말을 퍼부으며 나중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어요. 그 다음부턴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져선 효도는 아예 셀프 효도로 하자고 신랑하고 합의를 하고 저는 시댁에 발걸음도 잘 하지 않고요. 전화도 일절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얼마 안 있으면 시모 칠순인데 신랑이 제 눈치를 보면서도 저도 은근히 시댁에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불러서 칠순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용은 신랑이 다 내는 걸로 하고 말이죠. 전 진짜 가기가 싫었어요. 시모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 잔치 비용이 전부 저희 돈으로 나간다는 건데 솔직히 한두 푼도 아니고 게다가 전 시모를 위한 잔치에 그 돈을 절대로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저더러 정말 못돼 먹었다고 하시더라도 정말로 싫었어요. 결국 이 일로 신랑하고 많이 싸웠어요. 결혼 생활도 이제 9년 차. 서로 적당히 눈치 보며 싸울 일 안 만들고 서로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댁 문제만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시몰 한 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도 2채나 가지고 있고 그 건물로 세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시모께선 저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그랬어요. 내 재산은 절대로 너에게 안 줄 거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근데 전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 시모의 돈에 대해선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자식 키우면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우리가 도움을 들어야 하고 그 돈으로 사람이나 무시하고 어차피 시모 나이 드시면 저희도 늙어요. 저한테 주시지도 않겠지만 그때는 저도 그 돈 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저희 부부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시모께서 저희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모께서 그렇게 돈 많다고 제 앞에서 유세를 그렇게 부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칠순잔치든 뭐든 하면 될 일이지. 왜 아들에게 자꾸 돈을 내라고 하는지 그것도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요. 얼마 전엔 저한테 전화 오셔서 칠순잔치 비용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낯짝도 진짜 두껍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2판 4판이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무슨 년 해가며 저보고 짐승 새끼만도 못하답니다. 돌아가신 엄마까지 들먹이면서요. 진짜 그땐 찾아가서 싸대기 한 대 날리고 싶더라고요. 아쉬운 것도 없고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습니다. 미련이 없네요. 대강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이랬어요. 신랑에게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나 이제까지 미친 척하고 살았는데 이젠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당신이랑 갈라설 테니까 당신도 준비해. 아들도 내가 키울 거고 이번에 대출 끼고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했는데요. 그것도 딱 반 잘라서 들고 가라고 했어요. 신랑은 저더러 너무 심하다고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언제는 제가 차분히 생각 안 했나요? 차분히 생각했으니 이제까지 칠풀이 마냥 살았죠. 100번을 1000번을 생각하고 망설여봐도 제가 더 늙기 전에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강해질 뿐입니다. 시댁 때문에 저는 남편과 헤어지렵니다. 자식 생각하고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엄마로 사는 것도 싫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